이 조국 한동훈 두 정치인이 이번 이 재보궐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인데 여기서 이제 당선해서 살아오느냐가 또 향후에 여러 가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은 지방선거 본게임보다 이 번외게임, 예. 보궐선거가 훨씬 재밌고 중요한 선거가 돼버려가지고 네. 오히려 여기가 더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뭐 그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국 한동훈의 살아 돌아오느냐. 저는 네. 뭐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과거 정치를 상징하는 분들이다. 분열의 네. 정치를 상징하는 네. 분들이다. 조국은 8.6 정치를 폐해를 상징하는 분이고 한동훈은 검찰 정치의 폐해를 상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웬간하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상당히 지금 돌아올 가능성이 두 분 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당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일단은 그 평택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저 민주당의 저 누굽니까 갑자기 김용남 후보. 네네. 김용남 후보가 저 네거티브 공방 특히 이제 대부업이라는 그런 문제에 휩싸이면서 이게 김용남 후보가 그래도 민주당의 조직적인 지원도 있고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이 보수에서 넘어온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중도를 흡수하는 그런 그것도 좀 있다고 저는 봤어요, 표도. 네. 그러면서 2강 1중을 형성하면서 조국 후보보다 약간이나마 그때 앞서가지고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잇따른 네거티브를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좌관에 대한 갑질 논란, 변호를 뭐 어떻게 뭐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지만은 갑질 논란에 이어가지고 내부 문제가 터지면서 제2의 이해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특히 조국 후보 측에서 아주 세게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그거는 뭐 계속 선거가 시작되면서 줄기차게 해왔던 건데 그 네거티브가 먹혀들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처음에 조국 후보가 조국 혁신당 측에서 김용남 네가 국힘 있을 때 기획신당 있을 때 이런 말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재명 욕했잖아. 이재명 대통령 욕했잖아. 민주당 후보로서 정체성이 맞냐 이런 얘기했었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 안 먹혀 들어갔는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네가 이러고도 정치인 국회의원 자격이 있으라고 하는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갑질 의혹과 대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합법이냐 뭐 불법이냐를 떠나가지고 정치인들이 대법에 뭔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과거의 전례가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해운 후보 정도가 그 무슨 대법 때문에 그때 검증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고 사실 대법이라는 게 서민들의 피를 빤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리 대금업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웬간하면 정치인들이 이게 관여돼서 좋을 게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연타를 맞으면서 김영남 후보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글쎄요. 근데 또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뭐 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김영남 후보가 저는 이제 김영남 후보가 그래도 될 거라고 봤는데 이 구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하정우 후보를 1강 아까 우리 박채고 말씀하셨지만 1강 2중이었는데 지금 2강 1중으로 됐단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가서 오히려 하정우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자 구도라는 게 하정우 후보, 민주당 후보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잖아요. 보수가 갈라져 있고. 그래서 이 3자 구도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기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림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40% 하정우 후보를 40% 안짝으로 묶고 박민식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20% 안짝으로 묶어야지만이 겨우 한동훈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낮은 그 방식인데도 지금 한동훈 후보가 하는 게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민식 후보도 뭔가 선거 전략을 좀 지금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도 잘못한 것 같고 두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잘못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거기서 40%가 넘어서는 그런 지지를 받는 것 같다. 이 추세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웬만하면 꺾기가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한동훈이 두 분 다 동시에 또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냐. 두 분이 동시에 살아 돌아오면 정치판이 상당히 시끄러질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이렇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전국들이 이제 요동치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박성민 측은 어떻게 봅니까? 저도 사실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여기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부산 북값보다 이게 워낙에 이제 후보가 많고 그리고 주목되는 게 결국 이제 어렵다는 게 김영남 후보가 당선되기 좀 더 어려운 예측을 하기 자체가 예측하기가 예측 자체가 어렵다. 약간 안개 속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일단 이 유이동 황교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이제 또 끝까지 봐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형식상으로 우리가 좀 깔끔하게 여론조사하고 단일화하는 형식도 있지만 지금 좀 예기치 못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직전 사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기습 사퇴를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보수가 약간 거의 뭐 세미 단일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는 또 약간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 3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단일화는 뭐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김영남 후보를 향한 그 공세가 굉장히 셌어요. 네, 뭐 초반부터 셌고 뭐 네거티브나 아니면 뭐 비판의 수위 자체가 거의 뭐 당력을 총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구도 자체가 약간 적자 싸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아닌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조국 후보가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촌극이 사실은 벌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또 민주당 당원들도 동의하는 분들도 당원들이 계신 꽤 거죠. 있었잖아요. 네. 뭐 꽤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신 있었죠.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또 김용남 후보가 그럼에도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 적잖은 지지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최근에 터진 뭐 대부업 관련한 의혹이 어쨌든 후보가 해명을 했어요. 이제 본인이 뭐 동생 거를 떠안았고 뭐 수익이나 배당 이런 거 일치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도된 내용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 후보 자체에는 타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완벽하게 저희가 이긴다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끝까지 좀 겨뤄봐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국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뭐 반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북값 자체에서 조금 상승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 최근에 이제 나온 여론조사들은 뭐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한동훈 후보의 좀 상승세는 있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점이긴 한데 상승세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남은 변수는 2개인데 하나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의 지지층을 얼마나 온전히 흡수를 하냐 남은 기간 동안. 왜냐면 이제 전재수 후보 지역이잖아요. 이제 시장 후보로 나가시게 되면서 비게 된 거고, 근데 그 지역에서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도 거기는 딱 민주당 유일한 후보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재수 후보의 지지층을 하정우 후보가 온전히 흡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저는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끝까지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이제 박민식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층이 분산이 되느냐에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가지로 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동훈 방지용 투표로 가느냐 그 표심이.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만은 안 된다. 그렇죠. 특히 약간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대리인 같은 양상이잖아요. 사실 이 싸움은 한동훈 대 박민식의 싸움이 아니라 한동훈 대 장동혁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표가 약간 대리전처럼 되게 된다면 한동훈만은 안 된다. 라는 표심으로 그 박민식 후보의 표가 분산이 될 수 있다는 점. 혹은 그 표 중에서 또 한쪽은 그래도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표심으로 갈라지는 그 얼마나 갈라질지가 제가 봤을 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민식 후보가 약간 좀 고전을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표가 온전히 지켜질지 투표장에 가서도 그게 저는 남아있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